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거요. 매우 어렵죠. 네. 사실은 이제 과거하고 달리 최근에는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참고할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 작전, 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럼 그게 다냐?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데에서 협력을 해요. 필요한 부분은 또 협력을 한다고. 구독. 협력, 경쟁, 대결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대결 국면만 보이죠. 그것만 하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한국시켜가지고 하고. 네. 그러나 어쨌든 대결 국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네,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한미 간 협력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토대 비슷해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아까 말한 일본 관계도 저는 제가 사실은 매우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협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서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 대응을 좀 하자. 과거사 문제, 또 뭐 독도 문제 이런 것들, 그 싸우는 거 싸우고.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나 예를 들면 문화 사회적 측면은 뭐 그것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주먹질하면서 왼손은 잡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것도 실용주의. 그것도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왜 뭐 쓸데없이 모든 걸 싸우는 데다 투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촉질 필요 없죠.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아니, 붙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연관성이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이 소련이 강대할 때는 네. 강대한 국가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소련을 이제 지정학적 라이벌로 네. 규정을 하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미중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닉슨 급속도로 때부터 시작해서 좋아졌죠. 급속도로 좋아져서 쭉 잘 오다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리고 소련은 해체되고 그러면서 중국 GDP 규모가 총액이 미국의 약 70%에 다가서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라이벌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게 오바마 때부터인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걸 이어갔고 지금 트럼프 2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봉쇄하는 노선을 쓰면서 아시아 태평양 쪽을 그 봉쇄선으로 조직하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을 하고 그거에 호응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 내부에서는 협중 정서를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 노선에서는 반중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중 무역 관계가 파탄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외부 충격이 왔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압력은 계속될 텐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께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지정학적인 대결 이거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느냐 그렇죠. 일단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대개 이건 답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신 것처럼 일단 중국하고 우리의 이 관계 문제는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거의 밀월처럼 느껴지는 한 20년 전쯤 중국이 한국을 볼 때 새로운 모범이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거의 그렇죠. 지배라고 하는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했죠.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의 안 보이는 경제 제재였어요. 국민들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요인이 됐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좀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이게 지금의 그 한중 그 갈등의 한 큰 원인이 된 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동아시아 그 세력 관계의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외교사에서는 1강 국가가 2강 국가를 언제나 견제를 하는데 그렇죠. 2강 국가를 견제하는 방법은 3강하고 손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 우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러시아, 일본, 뭐 미국, 하여튼 이 중국, 이 모든 강국이 이렇게 직접 와닿아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 국제관계에 거의 그 피봇 아주 축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 정나라라든가 노나라든 약소국이라도 그 외교관계 책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합종연행으로. 네. 합종연행으로 국력이 약해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으로도 뭐 10대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7등쯤 한다고 7등쯤 하면 5위입니다. 5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도 이거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5대 공사 강국입니다. 예. 앞으로 되시면은 뭐냐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악인데. 이 맥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쓰임새를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고 특수관계가 됐죠. 예. 우리 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우리한테 매우 위협 요인이 됐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 관계 개선될 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쓸모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그 어떤 전문가는 무슨 노벨 평화상 얘기하는 건 헛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상금을 한 1억 불쯤 주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돈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을 하면 북한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 예. 파나마 운하 뺏어오겠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린란드를 네.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 아니면 팔아라. 예.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네.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 이거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다 피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로 항로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냐.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교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 우리한테 기회죠. 예를 들면 이제 해양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국하고 사이에. 그렇습니다.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죠. 북극 항로 문제,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해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다만 잘 관리한다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구독.